반갑습니다. EBS 토목달의 김태호입니다. 2018년 11월 대비 토익 예상문제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달도 변함없이 LC 부분은 50문제를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홈페이지에 오셔서 시험지하고 음성 파일 다운로드 받으셔서 다 무료죠. 네,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이를 하시고 나서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50문제면 더 정확하게 절반 세트이니까 실전처럼 꼭 풀어보시고요. 한 23분, 4분 그 정도 시간이 아마 나올 겁니다. 디렉션은 그대로 똑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이제 속도나 그다음에 뭐 이 한 문제에 들어가는 뭐 문장이나 대화, 담화의 뭐 단어 수 이런 것도 실제 기출과 거의 유사하게 다 맞춰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실전 감각을 쌓는 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전처럼 풀어보시고 1강 또 5강까지 저와 함께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전처럼 이제 문제 풀이 하실 때는 가능하면 이어폰이나 헤드폰 말고 스피커를 통해서 풀어보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특히 시험의 경험이 거의 없거나 아예 한 번도 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어폰, 헤드폰으로만 듣다가 현장에 가시면 굉장히 다르게 들리고 느낌은 다 이렇게 하나로 통일됩니다.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근데 사실 그런 게 아니라 명확하게 잘 안 들리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공해주는 저희 토목달 혹은 또 토에틱의 이 음성 파일 자료들은 실전 토익과 속도 면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미리미리 좀 적응력을 키우셔서 현장에 가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아무튼 또 11월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잘 풀어보시고 잠시 후에 1강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 시작해 보죠. Part 1의 3문제, Part 2의 이제 11문제 이렇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art 1의 뭐 경향, 최근에 이제 시험 제가 총평으로도 여러분을 만나뵙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변화가 없어요. Part 1은 난이도를 조절하면 안 되는 파트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의도를 그렇게 확실하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Part 1은 아주 4개 파트 중에서 가장 난이도에 변화가 없는 파트라고 보여집니다. Part 3하고 4도 뭐 그저 크지 않고 Part 2가 조금 이제 편차가 있고 뭐 이렇습니다. 전반적으로. Part 1은 이제 뭐 1인이 등장하는 2인 이상이 등장하는 그다음에 사물만 등장하는 사진들이 뭐 그죠. 사물은 하나, 그다음에 1인과 2인 이상은 조금 이제 숫자가 변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뭐 선택지를 구성하는 방식이나 그다음에 난이도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유사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에특으로만 혹시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한 달엔 3문제밖에 제공이 안 되지만 역순으로 쭉 굉장히 좋은 문항들이 많이 그대로 저희가 이제 다 무료로 개방해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현명하게 공부를 잘 하시면 좋아요. 네. 조금 더 이제 인텐시브하게 또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이제 유료로 뭐 토목달 과정으로 공부를 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또 토에특으로만 충분히 뭐 할 수 있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또 그렇게 하시면 괜찮습니다. 네. 또 EBS가 또 해야 될 일이죠, 그런 게.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Part 1은 이렇게 그 최근에 한 뭐 12달치, 뭐 1년치를 쭉 보시면은 그쵸? 거의 한 6세트 정도가 되는 거니까 그것만 잘 풀어보시고 거기에 있는 표현들, 정답과 오답을 잘 정리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을 거예요. Part 1은. 자,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자, 시작해보죠. 첫 번째 그림입니다. 사진이죠. 그림이 아니라 자, 여자분이 나오고 계단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 가장 두드러진 동작이죠. 그러나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신체 착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방을 들고 있거나 바로 이제 제가 녹화하기 바로 전에 총평을 이제 했던 한 일주일 전인 것 같은데 거기 뭐 holding a briefcase 서류 가방을 들고 있다 이런 게 정답으로 또 나왔던 적이 있어요. 이분도 지금 이제 가방을 하나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holding a bag 혹은 뭐 carrying a bag 이런 표현도 등장할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더 두드러진 것은 계단을 내려가는 것이지만 그렇게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보죠.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st book. A. The woman is packing a backpack. The woman is packing a backpack. 일단 backpack이 보이지도 않고 packing은 짐을 꾸리는 거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 오답이고. B. The woman is descending the stairs. 이거예요. The woman is descending the stairs. 자, descend라는 동사는 좀 격식체예요. 그러니까 영영사전을 찾으면 formal이라고 가로 안에 들어가 있고 우리말 이제 영한사전을 찾으면 격식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이렇게 캐주얼하게 쓰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descend. 근데 이것이 자, part 1에 뭐 사진 묘사하는데 이런 단어를 쓰나요? 기출 어휘입니다. 기출 어휘예요. 이거는 꽤 등장을 했었어요. descend는 타동사입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descending the stairs 이렇게 해요. 그래서 계단을 내려가고 있다. 내려오다, 내려가다라는 뜻입니다. descend. 참조로
반이요. 올라가도 똑같은 자, 뿌리에서 나온 단어가 있어요. ascend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한 20년치의 기출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제 빈도수가 굉장히 적다. descend는 꽤 여러 번 나왔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나왔던 거니까 ascend라는 동사도 기억해 두시고 기출 문장 드려볼게요. People are ascending a staircase. 역시 사람들이 계단을 오르고 있다. 이렇게 한번 등장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차제에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단을 내려가는 거는 descend라는 이렇게 격식을 좀 이제 차린 이런 어휘 말고 쉬운 표현이 있죠. 뭐 go down, walk down 이런 게 있어요. 자, 기출 표현으로 자, possible answers 2개 드리겠습니다. The woman is walking down some stairs.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뭐 the stairs 할 수도 있고 한정사를 some으로 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좀 쉽게 the woman is going down some stairs 이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walk down, go down, 그 다음에 descend 다 내려가다 뒤에 이제 계단은 the stairs, 뭐 some stairs, 혹은 뭐 steps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단수로는 a staircase 계단이 여러 개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그를 이루잖아요. 그걸 staircase라고 해요. 정확하게는 보통 이렇게 이제 원형이나 타원 같은 걸 이렇게 곡선 같은 걸 끼고 쫙 어디로 올라가는 하나의 계단 전체를 staircase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요런 이제 지금 그림에 보이는 사진에 보이는 거는 이제 보통 이제 stairs나 steps로 정도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이제 하나의 계단 같은 거 뭐 큰 저택이나 뭐 건물 안에 이런 것들은 staircase라고 묘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전부 다 계단, stairs, steps, staircase 이렇게 정리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어요? B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The woman is descending the stairs. 자, C로 가보죠. C. The woman is knitting a scarf. 다시 한번요. The woman is knitting a scarf. 이런 게 이제 그 발음이 약간 복병이죠. The woman is knitting a scarf. 이렇게 영식으로 발음하면 이제 knit. K-N-I-T. K는 묵음이죠. silence. knit. 뜨다, 짜다 이거죠. scarf는 그렇죠. scarf 목도리잖아요. 목도리를 뜨고 있다, 짜고 있다. 현재 지금 이제 두르고 있잖아요. 그냥 wearing a scarf라고 해야 되겠죠. D. The woman is working outdoors. 이게 이제 혹시 틀렸다 하신 분들은 D를 쓰셨을 거예요. descend를 몰랐고 바깥에서 걷고 있다. 계단 내려가는 것도 걷는 거니까. 근데 걷는 게 아니라 The woman is working outdoors. 자, working outdoors. outdoors는 자, outdoors. 자, 야외고 자, 이게 walking인지 working인지 working인지 walking인지 잘 이제 구분 한번 해보죠. The woman is working outdoors. 어려웠어요. 이걸 또 영성어 갖다 읽어주면서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working입니다. 미국의 걷다와 일하다. 영국, 호주의 걷다와 일하다. 요 이제 경우의 수를 보셔야 되는 거죠. 바로 한번 정리해 보죠. 이 모음이라 좀 어렵습니다. 제가 북미 영어는 굉장히 유사하게 구사할 수 있지만 이 호주나 영국 영어는 저도 흉내를 내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랜 강의를 통해서 이제 굉장히 주요한 단어들은 연습을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서 제가 영어를 배우거나 그 영어를 뭐 굉장히 많이 접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자, 미국에서 일하다는 work죠. 북미 영어 work, R 정확하게 당겨서 coloring이라고 하는데 하면 됩니다. work. 자, 근데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는 그게 없으니까 그냥 work예요. work. 들어보세요. 이분이 영국 분이죠. The woman is working working 이렇게 되죠. working 아니라 working. 근데 이거를 북미 발음 사람들이 발음하는 walking, 걷기와 헷갈리기가 쉬워요. 발음이. 차이가 아주 크지 않기 때문에. 자,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냐? work 이거죠. 근데 북미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걷다, W-A-L-K 그 발음을 할 때는 물론 R 사운드는 없죠. 턱이 더 떨어져요. 밑으로 많이 열립니다. walk 이렇게 돼요. 그래서 work하고 walk 다르죠. 아주 대단한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서 walking 한 거하고 working, working, walking 이렇게 달라요. 모음이. 그러나 여전히 어렵습니다. 쉽진 않아요. The woman is working outdoors. 자, 그럼 이제 네 개를 총 정리해 보시면 자, 북미 영어로 일하다 work, 걷다 walk, 호주 영국 영어로 일하다 work, 걷다 walk. 그러니까 굉장히 달라요. 걷다는 입을 굉장히 둥그렇게 하고 턱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walk. 걷다만 비교하면 북미 영어는 walk, 영국 영어는 walk 이렇게 돼요. water, water 이렇게 되는 것처럼. 하여튼 descend를 알았으면 굉장히 쉬운데 그걸 모르셨으면은
이 D번이 굉장히 매력적인 오답이 될 수 있었던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네. 정리하죠. 자, 2번으로 가볼까요? Number 2.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2 in your test book. 자, 한눈에 봐도 자, auto repair shop이고요. 남자 중에 한 명은 자동차에 이 덮개죠. hood라고 하죠. hood. 예. bonne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만 영문용어로 쓰는 거. 토익엔 등장한 적이 없어요. hood도 근데 실제로 잘 안 써요.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토익 part 1에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차의 앞덮개를 열고 뭐를 하고 있으면 그냥 수리하고 있다. 근데 대부분 엔진을 수리하고 있다라고 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엔진이 아니라 다른 걸 볼 수도 있지만 실제 part 1에는 그렇게 많이 등장했어요. 우리 토익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토익의 범위 안에서 추려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왼편에 있는 남자분은 클립보드를 갖고 뭔가를 보고 있다. 이 정도였습니다. 가보죠. A. The men are cleaning a car. 자, the men are. 자, are 가지고 들어야죠. 복수형의 man과 단수형의 man, 이 a와 a 차이로 구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뒤에 비동사가 is냐 are 가지고 구분하는 겁니다. The men are cleaning a car. 자, cleaning a car. 차를 청소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죠? B. The men are 복수죠. The men are. 자, 같이 해야 돼요. The men are organizing some tools. 자, organizing some tools. 연장, 도구를 정리하고 있다.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C. One of the men is checking an engine. 괜찮아요? One of the men, 한 명으로 이제 한정했어요. is checking an engine. 차가 뭐 한 대, 두 대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둘 중에 하나의 차의 엔진에, an engine 이렇게 받은 거죠. 자, 엔진을 확인하고 있다. 가능성이 있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데서 근데 이렇게 그 차 덮개를 앞덮개를 열고 안에를 들여다보는 것만으로 엔진을 보는 건지 다른 부품을 보는 건지 어찌 압니까? 이렇게 이제 까칠하게 나오시면 토익 공부하기 굉장히 힘들어지십니다. 건강한 토익 공부를 위하여, 건강한 영어 공부를 위하여 그런 거는 그냥 받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편안하게 포용해 주시면 됩니다. 사진에서 뭐 perfect answer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The most appropriate description이죠. 가장 적절한 묘사가 4개 중에 뭐냐 이거니까. 네. 사진 묘사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엔진 충분히 그럴싸하잖아요. 이게 정답이었고. D. One of the men is driving a vehicle. 그렇죠. One of the men is driving a vehicle. 차량을 운전하고 있다. 이건 뭐 너무나 벗어난 이야기니까요. 4개 중에 가장 적절한 건 C가 되겠습니다. 자, possible answers 보죠. One of the men is examining an engine. 그러니까 checking 대신 examine을 쓰기도 해요.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를 진찰하다, 어떤 뭐 물품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다, 그런 의미 다 C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checking an engine이라고 등장한 적도 있었고, 또 하나, one of the men is working on the engine of the car. 차의 엔진을 work on은 뭔가를 작업하는 건데, 이건 좀 뭉뚱그린 우리말의 이제 번역이고요. 조금 더 정확한 거는 뭐를 만들거나 뭐를 수리하거나 이런 거예요. 뒤에 이게 이제 수리의 대상의 목적어가 오면 work 한 다음에 뭐가 나오면 수리의 뜻입니다. 그래서 차의 엔진을 수리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뭐 작업한다는 말을 쓰기도 하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번역을 많이 하긴 합니다. 자, 이게 다 기출에 등장했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checking an engine, examining an engine, 그 다음에 working on an engine 이렇게 세 가지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정리하고요. 자, 3번. Number 3.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3 in your test book. 사진이 굉장히 복잡하죠? 쫄 필요가 없어요. 사진이 이렇게 판독하기가 좀 어렵고 막 뭐가 복잡하면 단순하게 나옵니다, 답은. 그냥 공사 현장에 중장비가 있는 거잖아요. 실제 이런 맥락은 많이 나왔었고. A. Some equipment is being used. 자, 근데 이렇게 묘사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오늘 혹시 모르셨던 분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A. Some equipment is being used. 자, some equipment is being used 이렇게 써보죠. 자, 이런 중장비를 equipment라고 받을 수 있나? equipment라는 게 불가산 명사, 셀 수 없는 명사니까 단수 취급하고 여기 한눈에 보기에도 중장비가 한 3개가 있는데 이거를 some. 근데 뒤에는 되게 셀 수 없는 명사가 왔으니까 단수 취급하고 수의 일치도 동사도 is를 쓰는 게 맞다는 건 알겠는데 보통 복사기 뭐 프린터 뭐 이런 거 equipment라고 하지 않나? 이런 중장비도 equipment라고 할 수 있나? 할 수 있습니다. 크기와 상관없이. 설비. 우리말도 이제 번역을 잘 되어 있는 영안사전, 거기에 장착되어 있는 옥스포드 영안사전이 뭐 현재까지 나온 것 중에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거기 보면 나오죠.
장비, 설비. 우리 이런 거 설비라고 하잖아요. 장비, 설비. 그래서 해당이 돼요. 그래서 some equipment하고 is being used. 그래서 몇몇 장비들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정답이 됐던 문장입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차제에 바로 possible answers 좀 보죠. heavy machinery라는 어구가 있어요. 중장비. 실제로 토익 교재에 이게 중장비로 굉장히 빈번하게 출제되는 어구라고 하지만 실제 20년치의 Part 1의 기출을 다 분석해보면 heavy machinery는 한두 번밖에 안 나왔어요. 사실은. 많이 안 나와요. 생각보다. 근데 왜 토익 교재들마다 이거를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예전에 강의할 때 굉장히 이게 자주 나오는 줄 알고 되게 많이 파는 베스트셀러 교재들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모든 토익 강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저도 이제 짬밥이 좀 생기고 이렇게 다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실제로 많이 안 나와요. 잘. 어쨌든 나온 적은 있으니까 기억은 하시고. So there is heavy machinery at the construction site.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공사 현장이 construction site고요. heavy machinery로 기계류라는 이 의미의 불가사 명사예요. 셀 수 없는. 그래서 단수 취급합니다. 이렇게 묘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자주 나오는 건 그냥 machine이에요. 이런 것도 machine. 토익의 Part 1은 가장 일반적인 의미의 단어를 선호합니다. 그냥 기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계는 셀 수가 있으니까 there are machines at the construction site. 이렇게도 등장한 적이 있고 이것이 가장 이런 중장비를 지칭하는 빈번하게 출제되는 어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오답 보죠. B. Some trucks are parked in a lot. 자, some trucks are parked in a lot. 트럭들이 주차되어 있어요. 주차장에. 자, 오답이고. C. Construction materials are being sold. 자, construction materials are being sold죠. 이 강세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원어민이 아주 잘 읽어주고 있죠. 강세 부분을. 약세가 크게 차이가 나게. 지도를 받았는지 성우 연습을 좀 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그 건축 자재들이 팔리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D. Rocks are being removed from a garden. 자, rocks are being removed from a garden. 그래서 바위들, 돌들이 정원에서 치워지고 있다. 매우 어색한 우리말이죠. 그래서 정원에서 바위, 돌을 치우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예쁘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이걸 정원이라고 하면 무슨 옛날에 왕조 그 국가에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인가요? 이걸 이 정도의 규모를 정원으로, 이 정도의 중장비를 동원해서 뭐 돌을 치우는 건 그렇게 보기에는 자,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정답이 어려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자, Part 1은 정리하겠습니다. 자, Part 2로 가보죠. Part 2의 경향. 살짝 우리 또 연말이 다가오니까요. 11월은 좀 가장 토익 보시는데 비수기인 것 같긴 합니다만 Part 2는 아까 제가 인사말 Part 1에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난이도가 조금 이렇게 변해요. 그러니까 난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물론 그 차이가 아주 어마하다? 그러면 토익 시험이 나쁜 시험이죠. 공인이라는 이름을 달려면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시험이 치러지게 하고 소위 잘 팔리게 하려면 시험이 그렇게 만들면 안 되죠. 그러니까 토익이 비판도 많이 받지만 잘 팔리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물론 우리나라하고 일본에서 거의 대부분 팔린다고 하긴 합니다만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많고 어쨌든 간에 난이도 조절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벗어나서 뭘 출제하지 않고 우리가 요만큼 낼게 고기 안에서 얘기기 때문에 큰 그런 이제 그 경향 안에 Part 2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차이가 많이 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평가를 해드리고 총평을 해도 어떤 강사는 좀 어려웠다, 어떤 건 쉽다, 근데 누가 그럼 틀리네 맞네 의미가 별로 없어요. 원래 큰 틀에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강사들은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토익 가르친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네가 풀기에는 그냥 다 괜찮은데 학생들 입장에서 어땠을까 이렇게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미세한 차이가 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강사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평을 해드려야 된다고 이제 저희가 면밀히 더 저도 강사 입장에서 분석을 해보면 Part 2가 제일 왔다 갔다 해요. 알겠죠? 그래서 총평이나 여러 이제 루트를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Part 2는 약간 어려운 문항들을 풀어보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나머지 파트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너무 어려운 난이도 풀면 괜히 학습 그 동기가 괜히 이렇게 좀 저하되고 그런 역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데 Part 2는 실제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문항이 섞인 것들을 풀어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저희가 무료로 제공하는 토익 특,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뭐 이게
10월, 11월 이렇게는 잘 제공을 못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희가 앞서 했던 토익 리허설 같은 데서의 Part 2는 제가 좀 의도적으로 어려운 문항들을 많이 넣어서 대비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익 푸실 때 Part 2 푸고 막 좌절했어 이런 얘기를 가끔 하시는 분이 계신데 괜찮습니다. 실전 대비를 좀 빡시게 하시라고 이렇게 의도해서 문제 낸 거니까. 하지만 뭐 그 개수가 좀 차이가 있다 뿐이지 특정 문항이 토익에 안 나올 정도의 뭐 난도를 갖고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본인의 점수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보죠. 4번부터. Number 4. Which painting will be auctioned off? 자, which painting will be auctioned off? 자, 만약에 이 의미를 놓쳤어요. 그러면 뭘 잡고 일단 문제 푸는 거예요. 그렇죠? which painting입니다. 자, 토익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which가 나오면 답은 95% 저희 통계상 the one이에요. 뒤에 수식어가 붙던가 the one 사이에 수식어가 붙거나 이건 너무 명확해요. ETS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바보 같잖아요. 똑같이 Y 나오면 because가 거의 유지 답이고. 예. 근데 뭐 어쨌든 그렇게 내고 있으니까 여러분 토익 공부를 하시는 거니까 점수 따야 되고 맞히면 됩니다. 자, 이제 복습할 때는 이제 어휘를 챙기셔야죠. Which painting will be auctioned off? 자, auction something off는 auction은 뭐를 팔아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auction이 그런 뜻이고 off는 뭐를 분리시키는 개념의 전치사 혹은 부사로 쓰이는 어휘이니까 auction something off는 auction은 뭐를 그냥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팔아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which painting will be auctioned off 하면 어떤 그림이 auction으로 그러니까 경매 처분될 것입니까? 이런 해석이 되죠. 들어오죠? A. The end of the week. The end of the week. 이거 시점이잖아요. 주말. 예. weekend는 토요일, 일요일이고 the end of the week은 금요일이에요. busiest days에서의 end of the week이니까 어쨌든 안 됩니다. B. The one hanging by the entrance. 이렇게 the one 그다음에 뒤에 이제 분사 구로 이렇게 꾸며주고 있죠. 분사 형태가 나오면서 hanging by the entrance. 입구 근처에 걸려 있는 그것, the one. 알겠죠? 자, which the one이에요. 꼭 기억하시고 저 정답 B가 되겠습니다. C. The blue paint matches nicely. 자, the blue paint matches nicely. paint. 유사 발음의 함정이고요. 자, 파란색 페인트가 아주 잘 매칭이 됩니다. 잘 어울립니다. 이런 해석이죠. 자, 오답이 되겠습니다. 정리하고요. 자, 10 Number 5. 아니고 자, 5번이죠, 그냥. How old is the book in this display case? How old a book? display case. 이렇게 이제 내용어가 잘 들렸어요? 얼마나 오래됐어요? 책 진열장에 있는. 그러니까 진열장에 있는 책이 얼마나 오래되는 것입니까? 전체 문장. How old is the book in this display case? How old is the book in this display case? 들어보죠. A. It was printed a century ago. 그렇죠. It was printed a century ago. 한 세기 전에 프린트가 되었습니다. 물론 인쇄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print는 책, 신문 등을 찍다, 출간, 발행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정확하죠. 그래서 한 세기 전에 출간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정확한 번역입니다. A가 그래서 답이 됐어요. B. You have to book in advance. 자, you have to book in advance. 두 가지, book. 자, 예약하다의 뜻이 있죠. 다이어의 함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in advance는 미리, 사전에, beforehand의 의미고 영국 사람들은 advance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발음해요? advance, in advance, in advance 이렇게 발음하죠. 그것까지 같이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라는 뜻이에요. C. Around $15. 자, around $15, $15 정도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How much로 물어보면 답이 되겠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Number 6. 자, 6번. Where will the annual trade expo be held? 자, where trade expo hel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무역 박람회가 열려요. 조금 채워보시면 Where will the annual trade expo be held? 자, where will the annual trade expo be hel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무역 박람회가 열릴 것입니까? 장소였어요. A. Sure, I don't mind trading. 자, sure, I don't mind trading. 자, 의문사문은 yes나 no를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변하지 않아요. 미드 보고 그렇게 하는 대화가 있던데요. 대화가 문법을 다 맞고 어법을 다 맞춰서 어떻게 대화해요. 네. 시험은 학교 문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의제기하시면 안 돼요. 특히 미국에서 어학연수 갔다 왔다. 이거 토익 영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우리나라 아마 시험도 외국인 대상을 보는 거 보면 그럴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좀 어색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언어에 어떤 거를 먼저 우선순위를 가르쳐야 되냐. 그 교육적인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따지시면 어리석은 짓이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의문사문 yes, no는 바로 오답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의 제기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sure, of course, 당연히 그래서 안 됩니다. 그렇겠죠? yes, no가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안 되죠. 바로 오답이고 뒤에 I don't mind trading. 뭐 교역하다 혹은 뭐 주고받다, 교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 교환하면 괜찮은데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B. Late next month, I think. 자, late next month, I think 이 시점이죠. 다음 달 늦게. 아니죠. 어디서 열립니까? C. It's probably in Seoul. 되죠. It's probably in Seoul. 서울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Seoul이라고 발음하죠. 답이 되겠습니다. C. 지난번 요 녹화 바로 직전에 봤던 시험이 사람 이름 뭐 지명, 하여튼 뭐 회사, 하여튼 굉장히 우리나라가 많이 나왔어요. 우리나라 뭐 4-5개가 나왔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알스까지 합치면 좀 이례적이었다 이런 갑자기 느낌이 생각이 딱 났습니다. 우리말이 잘 나오죠. 우리나라의 지명도 나오기도 하고 부산, 서울, 뭐 사람 민서, 뭐 사람 이름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아무튼 자 정답이 C가 되었고요. 자 하나 또 포인트. When will the annual trade expo be held? 라고 물었으면 B가 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문사가 where에서 when으로 싹 바뀌기만 하면 답이 될 수 있는 오답지가 섞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Part 2에서 where 의문사 무문과 when 의문사 무문은 서로 바뀌었을 때 각각의 답이 될 것을 매력적인 오답으로 섞여 놓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ETS에서 출제할 때 where가 when을 이 수험자들이 헷갈려 한다라는 통계 자료가 있나 봐요. 실제 영국사람까지 발음하면 이제 where 이렇게 발음하니까 when하고 뒤에 무슨 다른 단어가 붙어서 연음이 되면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답으로 잘 나오는 패턴이에요. 그다음에 Number 7. 7번. Who was the founder of the company you work for? 자, who, founder, company 뒤에 뭐 work for까지 들었으면 더 좋지만 세 단어 가지고 who, founder, company 누가 설립자예요. 회사에 이거죠. Who was the founder of the company you work for? 자, who was the founder of the company you work for? 당신이 일한 회사의 자, 설립자가 누구였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A. I've recently been promoted to team leader. 자, I was recently promoted to a team leader. 제가 최근에 승진되었습니다. 팀 리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게 아니죠. 설립자가 누구냐? founder. B. 누구였느냐? Fortunately, I found it just in time. 자, Fortunately, I found it just in time. 다행히도 제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시간 안에. 늦지 않게 발견했다는 얘기죠. Founder, found. 유사한 발음의 함정입니다. 의미적으로는 절대 응답이 되기 어려운 내용이었고. C. An engineer by the name of Ronald Kelm. 됐죠. An engineer by the name of Ronald Kelm. 이름이 좀 어려웠습니다만 by the name of 하면은 누구라는 이름의 이라는 것. 이것도 되게 격식체예요. 그래서 Ronald Kelm이라는 이름의 한 엔지니어가 founder이었습니다. 설립자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정답은 C번으로 연결되겠습니다. 오케이, 정리하고요. 자, 8번. Number 8. Do we need to place 8 or 10 chairs at each table? 자, need, place, 8 chairs. 이거죠. 핵심은 선택 의문이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 8개, 10개 의자 각각 테이블에 몇 개를 놓아야 됩니까? 8개냐, 10개냐 이거죠. Do we need to place 8 or 10 chairs at each table? So do we need to place 8 or 10 chairs at each table? 들어보죠. A. Yes, this is the right place. 자, yes, this is the right place. 그래, 여기가 바로 맞는 장소입니다. 자, 선택 의무는 선택 사항이 확실한 경우에 이렇게 하나의 절로 이루어진 문장. 문장 안에는 절이 2개 이상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or이라는 연결사로 독립적인 절, 또 다른 독립적인 절 이렇게 연결된 하나의 문장으로 선택 의문이 이루어지면 yes나 no로 응답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근데 최근에 몇 달에는 안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의 절로 이루어진 주어 동사가 하나밖에 없는 자, 이 선택 의문에서 yes, no는 안 돼요. 100%. 대부분 이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선택 의문의 90%가량은 yes, no로 응답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셔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자, 뒤에 뭐 내용을 보셔도 안 되는 거 알 수 있겠고요. B. 자, 8개 중에 어떤 거요?
I think 10 would be too crowded. 되겠죠. I think 10 would be too crowded. 10개는 너무 붐빌 것, 빡빡할 것 같습니다. 8개로 하자라고 제안하는 거죠. 정답 B가 되겠습니다. C. At least a few tablecloths. 조심해야 돼요. At least a few 하고 숫자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tablecloths를 얘기하죠, 뒤에. 테이블이 아니라. 최소한 몇 개의 식탁 보요 이런 얘기예요. 전혀 묻는 질문과는 엉뚱한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정답은 B로 자, 마무리하시고 9번. Number 9. Be sure to use the handrail whenever the steps are wet. 다시 한번요. Be sure to use the handrail. 자, be sure to do. make sure to do. 자, 뭘 꼭 해라 이거죠. 확실하게 해라. Be sure to use the handrail. 자, be sure to use the handrail. 난간이죠. 난간을 꼭 이용하세요. Be sure to use the handrail whenever the steps are wet. 자, whenever the steps are wet. 자, stairs, steps 다 계단이에요. 계단이 젖어 있을 때, 그러니까 미끄럽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꼭 난간을 이용하십시오. 전치부터 다시. Be sure to use the handrail whenever the steps are wet. 그래서 be sure to use the handrail whenever the steps are wet. 당부예요. 그러면 네, 꼭 그럴게요. 혹은 이런 상황에서 필요 없어요. 저는 안 미끄러집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당부를 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예상되는 A. 평서문이었습니다. No, that's quite rare. 자, no 그러면 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어색하다 그랬죠 이런 건데 뒤 내용도 확실히 틀렸고 that's quite rare. 그거는 꽤 드물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rail, handrail, rare. 발음이 유사한 거예요. 그 함정 맞는 거고. B. Sure, I'll be careful. 됐죠. Sure, 물론입니다. I'll be careful. 조심할게요. 됐죠. 상대방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정답이었습니다. B번이었고요. 정답. C. I think it was raining. 자, I think it was raining. 비가 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wet가 이제 비가 와서 젖었다는 표현을 쓰는 거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자, 거기서 이제 내용상에 연상될 수 있는 내용의 함정이었어요. 그다음에요. Number 10. 10번. This tablet computer has its own charger, doesn't it? 태블릿 컴퓨터 charger. 그죠? 충전지가 있죠. This tablet computer has its own charger, doesn't it? 그래서 this tablet computer has its own charger, doesn't it? Doesn't it?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태블릿 그 컴퓨터가 이거 자체에 자, 충전지가 있죠? 그렇지 않나요? 라고 물었어요. A. Yes, you'll find it in the box. 그렇죠. Yes, 그렇습니다라고 하고 you'll find it in the box. 박스 안에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부연 설명도 잘 연결이 됐습니다. 정답 A번이네요. B. There's no charge for delivery. 자, there's no charge for delivery. 발음이 유사하게 들렸다. 동일한 발음이 들렸다. 거의 오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별히 동일한 어휘 반복은 한 뭐 정답이 된 것도 간혹 있어요. 그러나 유사한 발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charger, charge. 이렇게는 자, 정답을 절대 만들지 않아요. 여기서는 there's no charge는 청구 금액이죠. charge. 자, 그래서 배달의 비용은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C. I think the battery is low. 자, I think the battery is low. 자, 배터리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죠. charger에서 연상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Number 11. 11번. Is the packaging machine having a problem? packaging machine having a problem. 이것만 들으면 되죠. 앞에가 부정 의문문이었던 그냥 긍정 의문이었던 상관없이 having a problem이 맞으면 yes로 아니면 no로 가는 거니까. Is the packaging machine having a problem? 근데 긍정이었죠. Is the packaging machine having a problem? 자, 포장 기계가 문제가 있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A. It's undergoing a routine inspection. 자, it's undergoing a routine inspection. 이런 게 어렵죠. 그러니까 딱 부러지게 문제가 있다 없다 탁 말해주는 게 아니라 약간 간접적으로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 it's undergoing a routine inspection. routine은 판에 박힌, 반복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반복되는 판에 박힌 듯이 하는 점검, 뭐라 그래요? 정기 점검이에요. 그래서 undergo라는 것은 자, 특히 변화, 안 좋은 일 같은 거를 겪다, 봤다 이런 뜻이에요. 정확한 사전적인 의미가. 근데 검사 받는 것도 사실은 뭐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귀찮은 일이고. 예. 자, 검사 받아가지고 뭔가 나쁜 게 나오면 또 그쵸, 지적도 받고 이제 뭐 수정도 하고 수리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undergo를 쓰죠, 이렇게. 그래서 그냥 정기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되겠죠? 그러면 이 지금 패키징 머신이 뭐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작동이 잘 안 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정기 점검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간접적으로. 이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고 이런 게 문제가 많이 나오면 그때 파트 2는 어렵다고 전 평가해요.
타강사가 뭐라 하는지 상관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달 바로 녹화 직전에 총평에서 제가 이런 게 제가 막 세어보니까 한 7개 정도가 나왔다. 그래서 조금 까다로웠다. 근데 조금 뭐 평가는 다른 선생님들하고도 비교해보니까 좀 엇갈리긴 했습니다만 저는 하여튼 제 평가를 믿습니다. 조금 여러분들에게 좀 까다로웠을 것 같아요. 지난번 파트 시험이. 그런 겁니다. 이런 문제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알겠죠? 간접적인 응답. 정답 A였습니다. B. We package snack foods. 자, we package snack foods. 패키징, 패키지 이렇게 절대 안 만든다는 거예요. 유사한 단어, 발음의 단어는. 자, 패키지에서 타동사로 그냥 뭐예요? 우리는 포장해요. 그렇죠. 스낵 푸드스, 그러니까 간식류, 뭐 스낵 음식, 이런 거 스낵 푸드를 우리는 자 포장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문제가 있는지 뭐 이런 거에 적절히 응답하는 내용이 안 되겠죠. C. No, I feel just fine. 자 no면은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I feel just fine. 나는 feel fine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나 괜찮은데 문제 없대 이런 얘기예요. 건강상일 수도 있고 그냥 감정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11번의 질문이 기계가 패키징 머신의 문제가 아니라 Are you having any 그죠? problem 뭐 이렇게 너 문제가 뭐 있니? 그죠? Something wrong with you 뭐 이렇게 물어봤으면 No, I feel just fine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답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Number 12. Wasn't this workstation empty before? Wasn't 너무 잘 됐죠 이거는. 자, wasn't this workstation empty before? 예전에 이 워크스테이션이 비어 있지 않았나요? 이런 이제 질문이네요. Wasn't this workstation empty before? 작업장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개인에게 주어지는 아니면 자 이게 붙였으면 워크스테이션은 한 사람이 사용하는 단말기, 컴퓨터 그걸 얘기해요. 워크스테이션. 비어 있지 않았습니까? A. I can get you a refill. 자, I can get you a refill. 제가 refill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채워줄 수 있다는 얘기죠. empty가 나오니까 비어 있는 여기서 이제 refill이라는 것이 연상될 수 있다라고 해서 오늘 만들어 본 거고요. 답이 안 되죠. 이게 empty 됐었는 거 아니었나요? empty 됐었느냐를 묻고 있는데 그 사실 여부를 응답해 주지 않고 있고. B. One of the interns is using it. 자, one of the intern is using it. 이것도 조금 살짝 간접적이죠. yes, no 같은 게 앞서 나오지 않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자, 그래서 인턴 중에 한 명이 이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전에 여기 비어 있었지 않았나요? 그랬더니 지금은 제 인턴 중에 한 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약간 애매해요. 과거로 물어봤기 때문에 과거에는 비어 있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건지 과거에도 비어 있지 않았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다. 어쨌든 간에 질문한 사람이 이온 질문과 정답을 다 연결해 보면 이거 예전에 비어 있지 않았었나? 근데 지금 인턴 중에 한 명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뒤에 두 사람이 더 얘기를 나눠가지고 아니 그 지금이 아니라 과거에는 비어있지 않았냐고 이렇게 다시 물어볼 수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응답이 되잖아요. 우리 일상적으로 이런 대화 나누니까요. 자, 정답 B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C. The main train station. The main train station 주 열차역 이런 얘기입니다. workstation, train station. 자, 반복되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는 정답을 절대 만들지 않습니다. 13번. Number 13. Can you print out the questions we prepared for the interview? 자, can you print out the papers? 자, questions. 자, 질문들을 좀 인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거죠. 뒤에 we prepared for the interviews. 우리가 for the interview. 우리가 인터뷰를 위해서 준비한, 작성한 질문들을 자, 좀 출력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부탁이네요. Can you print out the questions we prepared for the interview? 그렇죠? Can you print out the questions we prepared for the interview? A. Our most promising applicant. 자, our most promising applicant. 발음 좀 어려웠죠. 저 잠깐 헷갈리네요. Almost. 그러니까 이런 거는 almost인지 our most인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게 part 2가 아니라 이제 part 3 같은 데 나오잖아요. 발음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our이라고 발음하지 않거든요. 강세가 없기 때문에 북미영어를 구사하는 사람도 그냥 are 이 정도로 하고 더군다나 영국이나 호주 사람이 발음하면 R 사운드가 또 뒤에 없기 때문에 그냥 처럼 들려요 거의. 그러니까 이거는 맥락이 주어져 있지 않으면 소리로만 분간하기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못 듣는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Our most promising applicant. Our most promising applicant. 자, 그래서 우리의 가장 유망한
지원자, 그러니까 뽑힐 가능성이 아주 높은 지원자라는 뜻이죠. 답이 안 됩니다. 인터뷰에서 연상되는 내용이었어요. B. It's been moved to the fifth floor. 자, It's been moved to the fifth floor. 5층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요. 자, 부탁했어요. C. 해줄 수 있겠어요? Of course. Just a moment. 됐죠. Of course, just a moment. 물론입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답변 쉬었습니다. 정답 C. 마지막. Number 14. Has your voicemail had problems with saving messages too? voicemail problems, saving messages 이런 거. 이렇게 내용을 갖고 해야죠. 앞에 조금 안 들었다고 해도. 자, 그래서 voicemail이 메시지를 저장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이거 물었던 거죠. 핵심은 그거죠. 정확하게는 Has your voicemail had has your 여기 그러니까 이런 데가 듣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강세가 없기 때문에 놓치더라도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를 열심히 들어서 이 아주 소소한 발음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공부의 방향이 우선순위가 완전히 빗나간 거예요. 듣기는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잘 들어야 되는 걸 먼저 잘 듣는지를 자꾸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덜 중요하지만 그것까지 들어봐야지 이렇게 공부의 순서를 정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듣기는. Has your voicemail had problems with saving messages too? 그래서 has your voicemail had problems with saving messages too? 당신의 보이스메일도 메시지를 저장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까? A. Then I'll call you back. 그렇다면 제가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아니죠. 보이스메일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답해야죠. B. We'd better tell the IT team. 자, we better tell the IT team. 간접적 능정이죠. 느낌이 맞아요.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또 굉장히 직접적으로 딱 다가오는데 우리가 IT팀에게 말하는 게 좋겠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간접적으로 나도 맞아요. 제 보이스메일도 그 메시지를 이제 저장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IT팀에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간접적인 답변이죠. 느낌상 이런 걸 잘 풀어내는 얘기예요. C. John will save us some seats. 자, John will save us some seats. John이 우리에게 의자를 좀 맡아줄 겁니다. save가 나중에 쓰려고 남겨두다 아끼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의자를 맡아주다. 이럴 때 이제 save one seat 할 수 있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save라는 동사를 이제 중복시켜서 만든 오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답은 B였고요. 14번 B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에서 Part 1과 Part 2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전반적인 경향이나 특히 Part 2에서는 좀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대비하실 때 참조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시고 잠 쉬었다가 2강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